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박사TV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집값 하락이 됐다는 소식이에요. 헬리오시티 10억 폭락 거래. 헬리오시티는 잠실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굉장히 좋은 아파트죠. 그런데 부동산 하락기 증여보다 매매 통한 양도율이 이런 거 보니까 이 아파트는 증여인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이렇게 증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헬리오시티가 16억에 거래됐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 헬리오시티만의 문제일까요? 아파트 두 곳 중에 한 곳은 청약 미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가면 그것은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 미분양 아파트가 10월 달에만 4.7만이나 쌓여가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특이한 신문을 봤는데요. 자, 집값 폭락에 영끌 오적 비난받는 쪽집게 전문가들. 여기에 제가 마음에 드는 그런 유튜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괜찮은 분들도 많이 계신데 굉장히 욕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돈으로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을 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보니까 집값 폭등시켜 영끌하게 한 누구누구 이렇게 욕들을 하는데요.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미국 금리 안 올랐으면 나라 망했을지도. 왜냐하면 계속 집값이 오르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가 지금 그 전 정부에서 30번이나 이루어진 그 규제를 지금 풀고 있잖아요. 그런데 푸는 족족 원래는 급등했어야 정상인데 지금 미국 금리가 폭등하면서 그런 부작용이 없다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라는 사람이 욕할 거 없다. 자기 주관대로 판단해라. 이런 쓰디쓴 경험을 토대로 두 번 다시 실패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기 침체 시기에는 내 투자는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셔야 돼요. 자,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냐? 뉴턴도 이런 공부를 안 했더니 인간의 광기를 계산할 수 없다면서 주식 투자에 몰빵해가지고 말년에 망했잖아요? 친구들이 막 돈 벌고 떡상 해가지고 자기분은 못 버니까 나중에 90%의 돈을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완전 이렇게 저점에서 풀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파트나 집값 반등은 꼭 오기는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미리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반등은 언제 올까요? 폭등론자들은 대체로 내년 상반기, 늦어도 하반기 이후에 반등할 거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폭락론자들이 더 많습니다. 폭락론자들은 7년 후에 반등할 거다 라는 사람도 있고요. 영원히 반등하지 않을 거야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아파트 사이클은요. 음마아파트만 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이건 다른 아파트들인데요. 결국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내려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경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 공부를 하는 방법은 많지만 이것 중에 몇 개만 한번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본다. 자기가 사서 보는 게 가장 좋죠. 그러나 여의치 않으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세요. 한 100권 정도. 경제 코너에 관심이 가는 책을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아파트, 오피스텔, 경매, 상가, 청약 이런 것들 중에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보면 됩니다. 절약을 좋아하시는 분은 절약, 저축, 공모주, 아파트, 청약 이런 안정적인 책을 보셔도 되고요. 부동산, 임대, 주식, ETF, 경매처럼 공격적인 책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가 시간에 경제 관련 프로그램이나 뉴스를 들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유튜버들 중에 자신과 맞는 크리에이터를 찾아서 구독해 놓고 가끔 듣는 것도 괜찮고요. 또 네이버 경제에서 어제 마감 시황과 헤드라인 뉴스 그리고 추천 콘텐츠를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자기만 알지 말고 블로그에 기록하시는 것도 좋아요.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보다 기록하고 새기는 게 훨씬 더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투자하고 절약하고 저축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블로그에 소개를 하다 보면 어쩌면 블로그 소득도 막 100만 원, 200만 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셔야 돼요. 재테크도 목표가 있어야 더 잘하게 됩니다. 단기적인 목표 1년에 뭐 1,000만 원 모으기, 2,000만 원 모으기, 또 1억 모으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몇 년 안에 내 집 마련하기, 몇 년 안에 5억 모으기 이런 목표를 설정하시고 노후 자금 10억 만들기 이런 목표를 설정하시다 보면은 좀 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 분야 공부만 하고 말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더 하기가 싫고 중간에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나의 부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면 PER, PBR 등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요. 여윳돈으로 소액이라도 투자를 하면 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감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도요. 반드시 여러 번 임장을 가셔서 정말 이게 임대를 주더라도 내가 살고 싶은 집인지 아니면 미래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번 발로 뛰고 여러분이 그곳을 가본다면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곳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자가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몇 년 지나 부동산 급등기를 맞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식이든 주택이든 정말 모든 사람이 언급하고 사라 모든 사람이 하면 그때가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하면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빚내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거죠.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호를 보면 됩니다. 부동산은 첫 번째 거래량이 늘어난다. 가치 대비해서 얼마나 싼지 보셔야 되고요. 미분양이 없어진다. 그리고 전세와 매매가가 붙는다. 이러면 여러분이 집 사거나 투자할 때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경제 공부 많이 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